안녕하세요. 화요일 4교시입니다. 이번 수업은 제28강입니다. 제4과 우리들이 준비한 선물이에요. 문법 3. 라고 하다입니다. 문장에 라고 하다가 붙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우리 책의 57쪽을 봅니다. 57쪽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남자가 서한 씨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한 씨입니까? 질문했습니다. 이 남자가 서한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서한 씨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에 말한 이 1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인사했어요. 서한 씨입니까? 라고 인사했어요. 그러면 처음의 사람이 했던 서한 씨입니까?는 문장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땡땡 땡땡. 그리고 이 문장 뒤에 라고를 씁니다. 너무 글씨가 안 예뻐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펜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라고. 처음에 한 사람의 말 뒤에 라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한 씨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장에 라고 하다가 붙는 겁니다. 라고 하다가 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Direct quo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인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내 친구에게 하거나 그럴 때,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거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합니다. 뭐뭐라고 하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또 뭐뭐하고 말하다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서한 씨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서한 씨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두 개 다 괜찮습니다. 이 두 문장 모두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라고 하다와 하고 말하다 두 가지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고를 사용하고 뒤에 했습니다를 사용해 하고 했습니다. 서한 씨입니까?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다, 하고 말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할까요? 보통 우리는 라고 하다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말하다인데요. 이 말하다가 오는 자리에는 말과 관련된 동사가 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뭐라고 질문하다, 뭐뭐라고 묻다 이 단어가 옵니다. 뭐뭐라고 서한 씨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서한 씨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서한 씨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서한이에요. 자, 맞아요로 쓰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네, 맞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땡땡.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다는 그냥 talking, conversation 이런 거니까 질문하다, 묻다, question이고요. 대답하다는 answer. 그리고 모두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라고 말했어요. 또 뭐뭐라고 했어요. 뭐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모든 경우, 모든 때 다 사용해도 됩니다. 그 중에서 question 그러면 라고 질문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answer 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선생님 글씨가 여전히 안 예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태블릿이 아주 어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직접 인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인용도 있잖아요. 다른 인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해요? 자, 다른 인용은 간접 인용, indirect quotation입니다.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이미 한 학생은 하고 쓰지 말고요. 다고 하다, 라고 하다. 자,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고 하다, 혹은 라고 하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 되고요. 우리가 14과에서 공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직접 인용만 공부합니다. 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 문장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연습입니다. 우리 책의 58쪽입니다. 58쪽 연습 1입니다. 보기와 같이 그림을 보고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 이분은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은 학생입니다. 아키라시지요. 학생이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는 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학생이 여러 명 있으면 학생들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누가 말했습니까? 자, 선생님께서 말했습니다 하면 안 되죠. 왜요? 선생님께서 말하다가 아니죠. 선생님은 높임이니까 말씀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말씀하다입니다. 기본형 말씀하다. 그런데 높임이니까 시를 사용합니다. 그쵸? 말씀하시다. 그리고 습니다. 자, 과거입니다. 습니다를 사용했어요. 그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해요. 자,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워버리고요. 그럼 말씀하셨습니다를 다시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발음을 여러 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쉬운 발음입니다. 기본형 말씀하다. 기본형 말씀하다. 말씀은 높임말입니다. 보통 친구에게는 말했습니다가 되죠. 자, 셔입니다. 다음 요것은 셔인데요. 셔은 시와 엇이 합쳐진 말입니다. 시엇.
그래서 셔시고요. 습니다가 뒤에 붙었어요.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됐나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누구예요? 학생들이. 그렇죠?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학생들이입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땡땡 땡땡. 네, 알겠습니다. 써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고 다른 거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되죠? 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했습니다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기선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것, 뭐뭐라고 뒤에 오는 것은 말씀하다, 말하다지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하다, 또 대답하다 이런 말이 뒤에 오게 됩니다. 뒤에 옵니다. 아주 쉬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대화에서는 이런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 친구가 오늘 집에 가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직접 인용은 우리가 문장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 그대로 사용할 때 우리가 이 문장을 씁니다. 그런 것을 모두 뭐라고 해요? 인용, quotation,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쉬운 문법이죠. 왜냐하면 그 대화에 라고 하다만 넣으면 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의 문장을 봅니다. 58쪽입니다. 58쪽입니다. 자, 저는 조금 얼굴을 빼고요. 이제 하겠습니다. 연습 1입니다. 사람 이름을 썼어요. 우리가 책을 공부하면서 이 이름을 계속 봅니다. 아키라 씨입니다. 첫 번째 아키라 씨.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키라 씨는 머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키라 씨입니다. 다음은 푸엉 씨입니다. 푸엉 씨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좀 길어요. 푸엉 씨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서한 씨입니다. 서한 씨 머리는 그냥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서안. 그리고 머리가 라면처럼 뽀글뽀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야르 씨입니다. 그럼 빠진 사람 있죠? 누가 없습니까? 이 사람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아마 요한나 씨입니다. 잘 모르지만 요한나 씨 같습니다. 또 빠진 사람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앙리 씨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6명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아키라 씨는 말합니다. 아키라 씨가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자, 아키라 씨 말을 보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볼까요? 을까요? 자, together, let's, please. 어때요? 같이 할까요? 너 생각 어때? 이런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볼까요?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푸엉 씨. 푸엉 씨는 좋아요. 좋아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라와 푸엉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한 씨가 말합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아침을 못 먹었어요. 왜요? 아마 바빴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바야르, 저는 아침을 많이 먹어서 지금도 배가 불러요. 자, 배가 불러요. 부르다지요? 부르다입니다.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3과에서 르 불규칙에서 공부했습니다. 배가 불러요.
그러면 서한 씨는 바야르 씨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키라 씨는 푸엉 씨와 이야기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화를 볼까요? 푸엉 씨는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인용, 라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키라 씨가, 푸엉 씨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뒤의 문장을 여러분이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책이 없습니다. 안 보이지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짠! 넣었습니다. 자, 아키라 씨는 이 사람 아키라 씨입니다. 아키라 씨 뭐라고 해요? 수업이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아키라 씨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키라 씨를 넣어 봅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볼까요? 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영화를 볼까요? 라고 물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가 라고 했어요 대신 다른 말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예쁘게 글씨를 써볼까요? 어떤 거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만약에 퀘스천이야 그러면 물었어요 되죠? 라고 talk 말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푸엉 씨는 좋아요 말했습니다. 좋아요. 자, 푸엉 씨가 2번 푸엉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아요 라고 했어요. 좋아요 라고 대답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라고 말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여전히 못 씁니다. 마우스보다는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이에요. 서한씨입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서한씨가 말했습니다.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말했습니다. 그럼 서한씨가 땡땡 땡땡 뭐라고 할까요? 짜잔. 서한씨는 아침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요 라고 말했어요. 배가 고파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누구 대답입니까? 자, 이 사람 누구? 바야르 씨입니다. 바야르 씨가 저는 아침을 많이 먹어서 지금도 배가 불러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침을 많이 먹어서 지금도 배가 불러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지금도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좀 보겠습니다. 지금, now. 지금 가자, 지금 가요. 그런데 do를 사용했습니다. do는 also. 그쵸? 어떤 것 배웠습니까? 우리가 만 배웠습니다. 지금만. 근데 지금만은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도 배가 불러요.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좋아해요. 이렇게 역시 과거 same 지금도입니다. 자, 연습 1번을 봤습니다. 우리 책에서 연습 1번 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키라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서한 씨입니다. 이 사람은 서한 씨입니다. 그러면 아키라 씨가 말했어요. 아키라 씨가 sorry, 잘못 눌렀어. 이 사람은 서한 씨입니다. 라고 했어요. 넣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한 씨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박동훈 씨입니다. 1번. 박동훈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을 거예요가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plan, will입니다.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자, 부터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배웠습니까? 부터는 자, 어디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그죠?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부터까지 어떻게 해요? 2시부터 3시 그죠?
그런데 시작만 할 때는 부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냥 언제까지야 이것만 말할 때는 까지만 사용해도 됩니다. 너무 글씨가 너무너무 이상해서 부터와 까지입니다. 부터 그리고 까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너무 어렵네. 자, 그럼 박동훈 씨가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2번 문제예요. 친구가 말했어요. 친구가 뭐뭐라고 말했어요.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말에 같이 음악회에 갑시다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친구가 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주말에 같이 음악회에 갑시다. 여기만 묶었어요.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라고 했어요 말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이제 3번은 여러분이 말해봅니다. 여러분이 말합니다.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누가 말할까요? 모에노 씨, 모에노 보고 있어요? 네, 모에노가 3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땡땡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됐나요? 자, 볼까요? 선생님께서 깨서 넣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높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써야겠죠. 선생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셨어요가 맞습니다. 일부러 했어요만 써놔봤어요. 그런데 높임이니까 했어요보다 하셨어요를 써야 합니다. 아래에는 어머니예요. 4번인데요. 자, 4번은 우리 친구 중에서 누가? 크릿 읽어볼까요? 크릿 읽어보세요. 자, 볼까요 그럼? 어머니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어요? 하셨어요? 하셨어요 해야 되지요? 자, 여기도 하셨어요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이상해요? 일찍 들어와라 라고 하셨어요. 괜찮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또 이름을 불러볼까요? 알도는 이름을 별로 안 부른 것 같습니다. 알도가 5번 읽어보세요. 자, 잘했습니다. 선배인데요. 가예요? 선배께서예요? 이거 좀 모르겠죠. 왜냐하면 1살, 2살 많아요. 그럼 선배 가예요. 그런데 이 선배가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아. 그럼 깨서예요. 그쵸? 여기서는 그냥 가라고 씁니다. 학교 선배 가. 자, 가를 씁니다. 한국 음식을 참 잘 먹네요. 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저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말했어요. 라고 했어요. 저에게 뭐뭐라고 했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썼습니다. 됐나요? 자, 선생님 얼굴 또 뿅 볼까요? 네. 밖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따뜻해요, 오늘. 완전히 봄 같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고 오후에 학교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러세요. 자, 이렇게 문법 3번째 문법을 끝냈고요. 자, 지금 문장을 고쳐요는 여러분 숙제를 보다가 잘 틀리는 것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보세요. 짠. 쓰기에서 여러분 학교예요. 학교. 그쵸? 학교. 그런데 자꾸 학교라고 써 너가 학교야. 1시는 반드시 띄어야 해. 1시, 2시, 3시 띄었습니다. 띄어서 써야 해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축구할 거예요. 말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 뭐 할 거예요? 축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스페이스 했어요. 축구를 할 거예요. 축구할 거예요.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축구를 할 거예요는 축구가 명사예요. noun. 그런데 축구하다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일이 있을 때에는 축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축구할 거예요.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대화에서는 축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페이스는 몰라요. 관계없어요. 문장으로 쓸 때에는 잘 써야 합니다. 다음은 간식 무엇을 먹어요? 간식은 무엇을 먹어요? 조사를 넣어요. 쓰기에서는 꼭 넣으세요. 여러 친구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드라마나 영화 또 노래 이런 데서 한국어를 본 사람은 이 조사를 많이 안 씁니다. 하지만 쓰기에서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의 홈페이지라고 썼는데 학교에가 들어가면 우리가 에 뒤에 오는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에 뒤에 오는 것은 가요, 가다, 오다, 있다, 집에 없어요. 그쵸? 어디 살아요? 기숙사에 살아요. 살다. 이게 에예요. 학교의 홈페이지죠.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명사 연결될 때 이 의를 빼고 써도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이렇게 씁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잘 봐요. 말할 때도 학교 홈페이지, 쓸 때도 학교 홈페이지 괜찮습니다. 다음, 학교 정문 앞에 무엇입니까? 학교 정문 앞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법에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요. 학교 정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두 개 의미가 달라요. 학교 정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는 학교 문 앞에 뭐가 있어? 그게 뭐예요? 이런 질문이고 아래 거 이것은 학교 정문 앞에 뭐가 있어요? 아, 커피숍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학교 정문 앞에 무엇입니까? 문장은 쓰지 않습니다. 두 개 중에서 맞는 것을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입니다. 편의점은 많이 맛있는 간식을 팔아요. 편의점은 맛있는 간식을 많이 팔아요. 자, 많이는 끝부분에 오는 동사나 형용사 바로 앞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간식을 팔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많이 말고 매우 맛있는 간식을 팔아요. 괜찮아요. 정말 맛있는 간식을 팔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매우나 정말은 뒤에 형용사, 동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는 문장의 마지막에서 동사 앞에서 보통 동사 형용사 앞에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장 직접 인용 라고 하다에 대해서 라고 하다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과, 듣기, 이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바이바이.